그럼 지금부터 청년 정책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련한 간담회는 우리 건축 분야의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 그리고 청년 대표분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영예 수상을 한 공모전 9분의 수상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제안한 아이디어,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축 정책에 대한 어떤 논의하는 자리로 이렇게 마련이 되었습니다. 먼저 참석자분들의 간략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간담회 자장은 우리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영현 건축공간연구원 건축정책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모전 위원장을 맡아주신 우리 김정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청년대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주셨던 우리 이수연님, 그리고 이정현님, 박재상님 이렇게 세 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즐거운 날이죠. 네,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각 대표 9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영범 원장님께서 간담회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건축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이제 시상식을 끝냈고요. 올해 처음으로 청년 건축 정책 간담회를 이제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사에도 참여해 주신 세 분 청년 대표님들을 함께 모시고 청년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뒤에는 먼저 오늘 가장 많은 축하를 받은 우리 아이디어 공모전의 빛나는 아이디어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정책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최전선에 있는 전문가들 못지않은 아주 깊이 있는 전문성 있는 내용으로 그 당장 건축 정책에 그다음에 우리의 이제 그 현실에 바로 적용해도 될 정도의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는 우리 이제 수상자분들이 함께 계신데 아까 최종 이제 우리 최우수상이나 뭐 이런 거 이제 선정하기 위해서 발표도 하고 굉장히 이제 떨리는 긴장감 속에서 뭐 그 작품 내용도 소개를 해줬는데 우리 먼저 본격적인 토론하기 전에 뭐 이제 다 수상도 했으니까 긴장도 풀고 우리 그 발표했던 우수작 발표했던 네 분이죠. 네 분 더 나은 일상을 위해 그다음에 디비전 오브 비전 그다음에 BI의 나 때는 말고 나부터 이렇게 해서 뭐 꼭 뭐 이렇게 저 최우수상 무수상 뭐 이렇게 우열을 가리지 않고 발표 순으로 해서 못다한 이야기 혹은 자기가 제안한 것 말고 나는 또 이런 더 좋은 아이디어 있는데 뭐 이렇게 수상 소감 겸 혹시 추가로 뭔가 이렇게 오늘 건축 정책과 관련해 갖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더 나은 일상을 위해 동영상 부분 제안해 주신 분이 우리 엄세희 학생. 네, 안녕하세요. 더 나은 일상 동영상을 발표한 팀 발표자 엄세희입니다. 처음에 저희 팀에서 영상을 만들 때 저희가 너무 일상 속에서 사소한 거를 너무 제안하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건축 정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전문적이고 또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 같이 토의를 나누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려면은 그런 소소한 거를 바꾸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내보았습니다. 다행히 좋은 결과를 탔네요.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동영상 부분 뭐 세 가지 부분의 아이디어들을 제시했는데 우리 앉아 있는 함께한 친구들 또 축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포스터 부분에서 또 수상을 한 디비전 오브 비전을 제안하신 마이크 이걸 좀 써주시겠어요? 여기 앞에 요게 앞으로 좀 나오게.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디비전 원 비전 포스터 수상자 김지현입니다. 네, 저희는 일단 포스터라는 매개체로 건축 정책을 전달하고자 하였는데 이제 포스터라는 것 자체가 강력한 문구, 그림이 인상적이어야지 좀 제대로 와닿지만 저희는 건축 정책을 이제 설명드리기 앞서 좀 텍스트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발표했을 때 이제 전기차 도로만 아닌 인간을 위한 느린 공간이라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포스터 내용은 없었는데요. 그 인간을 위한 느린 공간이 아무래도 건축은 인간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한 공간도 인간을 위해서 필요하다 보니까 그 여유 도로 차선이 꼭 전기차나 이제 추가적으로 미래 기술이 집약돼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정말 보행자, 인간을 위한 바쁜 도시에서 좀 쉬어갈 수 있는 언택트 시대 해소제 같은 게 됐으면 좋겠어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결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또 성장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포스터 부분에서 유일하게 이제 수상을 했는데요. 사실 포스터가 에세이나 동영상에 비하면 굉장히 이게 어렵잖아요. 이렇게 포스터는 딱 한 장의 이미지로 모든 승부를 걸어야 되는 압축적으로 아이들을 담아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포스터를 통해서 재미난 우리 또 건축 정책 아이들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1등상을 받았죠. BIN 지금 우리 이제 건축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국민 참여 건축 앱이라는 굉장히 흥미롭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국토부에서도 또 요거를 좀 반영해서 이렇게 현장에 그 건설 현장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좀 같이 연결 실무를 통해서 좀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좀 꼭 필요한 어떤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 같아요. 자, 가만히 있으라. 어느 분이었더라? 예, 여기 김정석 씨. BIM 국민참여건축 앱을 발표한 김정석입니다. 저는 제가 일단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BIM 국민참여건축 앱이 있으면 제가 좀 더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안하게 됐고요. 제가 미리 생각을 했는데 아이디어에 반영하지 못한 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업에서 BIM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거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했잖아요. 그 수업이 아마 VR이랑 AR을 만드는 수업이었는데 아마 VR이랑 AR이 요새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 건축 현장 관계자들 교육용에는 자주 쓰이지만 아마 시민들이 사용할 기회가 없어서 만약에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오큘러스 같은 기기는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넣진 않았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더 있었다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세대 라떼는인데 라떼는 말고 나부터라는 그래서 나부터 뭔가를 좀 실천하는 내용으로 동영상을 제작한 우리 최우상 받은 저 이름이 같아서 더 반가웠는데 우리 백영범 학생. 예. 안녕하세요. 나 때는 말고 나부터 영상을 제작한 백영범입니다. 저는 이 공모전에 참가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의 불편함을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없기 때문에 알리는 거에 초점을 두자라고 시작을 하였고 아까 설명 때는 말씀 못 드렸지만 보통 사람들이 공모전을 바라봤을 때 느꼈던 그런 진입장벽과 그리고 모든 문제를 바라봤을 때 어린 친구들 말고 지금 저도 어리지만 보통 사람들이 나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 요즘 세상 좋아졌다 약간 이런 말을 바꾸고 싶고 또 저 또한 실천을 해서 이렇게 수상의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사소한 문제라도 알려서 이렇게 하나하나 바꿔가는 건축 정책을 이루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너무 우리가 저 최우수상, 우수상만 수상 소감을 들으면은 아마 장려상 받으신 분들이 너무 서운해할 것 같은데 우리 장려상 수상자 중에서 대표로
최연소자였죠. 우리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멀리. 제가 학교가 어디인지 물어봤더니 우리 제주 국제고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우리 또 이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수상도 하게 됐는데 여기 참여하고 또 수상하게 된 소감과 혹시 또 추가적으로 좀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네, 제가 될지 몰랐고요. 너무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네, 네. 그 건축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다고 해서 그 전까지는 지금까지 사실 딱히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건축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앞으로도 생각을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몇 학년인가요? 1학년이요. 그럼 내년에도 혹시 관심 갖고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내년에는 한 단계 높은 우수상에 한번 도전하는 걸로. 네. 자, 수상자들의 뭐 소감하고 혹시 좀 편안한 기분으로 혹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또 저희 건축 정책과 관련된 부분의 의견들이 있으면 좀 들어봤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청년 정책과 관련돼서 의견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이제 세 분의 청년 대표분을 모셨는데요. 심사에도 이제 같이 함께해 주셨는데 우리 제 오른쪽에 있는 우리 박재상 청년 대표님께 먼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전체적으로 심사를 하면서 제안한 여러 가지 포스터, 에세이, 그다음에 동영상 부분 쭉 보면서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좀 주로 이제 좀 아이디어 제안이 됐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혹시 뭐 국토부나 저희 건축공간연구원이 이런 부분에 이게 정책 연구나 이런 걸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제안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에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비전문가인 제가 이렇게 큰 질문을 받게 돼서 상당히 영광이고요. 제가 이번에 청년 대표로 참가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엄청 많았던 그런 서류들이나 영상들이나 다른 청년 대표분들도 같이 봐주셨는데 많이 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작년의 주제와 올해 주제 조금 다르겠지만 이 모든 것을 조금 통과하는 주제는 안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안전이라는 주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거기에 대한 시각적 견해가 다들 달랐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제 그 무엇보다는 주로 뭐 오늘 에세이나 뭐 그런 포스터 수상하신 분들의 주제도 안전도 있지만 그 다음에 소통이 아니었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보통 건축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도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더 새로운 건물을 만들고 좀 더 최첨단 건물을 만들어서 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구심점으로 삼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많이 올라온 그런 수상자 그리고 수상하지 않은 분들도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금 개선을 하면서 그 개선한 사항들이 새로운 것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중점을 맞추셨을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점에서는 상당히 저도 비전문가적인 시점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많이 됐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도 부산 출신이어서 서면 지하철 이야기가 상당히 와닿았었는데 이제 그런 점들이 상당히 저도 일반적으로 살 때는 이게 과연 건축 정책일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도 정말 직결될 수 있고 정책적으로도 만약에 수립이 된다면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이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물론 뭐 요즘 경제도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도 뭐 큰 건물을 세운다거나 이런 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국토부나
여타 이제 기관들께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실 때 새로운 것보다는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청년들이 자라가야 할, 그리고 저희가 자랐던 환경들이 조금 더 개선되는 방향, 그게 뭐 비록 큰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좀 지금에 있는 것들을 MZ 세대, 저희 세대들이 원하는 방향의 그런 디테일을 추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새로운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건축 정책, 뭐 이제 가장 이번에 이제 제안한 내용이 안전이 굉장히 많이 제한된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아마 안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개선하려고 하면은 더 많은 그 사용자들, MZ 세대라든지 사용자들의 의견을 듣는, 좀 전에 이야기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방법론으로서의 어떤 소통, 그리고 사용자나 국민하고의 소통들을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가져가는 거, 이런 것들이 아마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청년 대표 중에 제 옆에서부터 할까요? 이수연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일단 저도 이번 공모전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뭐 수상하지 못하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신청하신 분들의 연령대가 대부분 20대, 30대가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걸 의미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청년들이 본인들이 사는 곳에 대해서 뭔가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라는 게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최근 들어서 집값이 급등하면서 뭐 벼락부자라는 말도 나오면서 청년들이 약간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줄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줌으로써 주체로서 설 수 있게 해주셨다는 점에서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년재단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인데, 앞으로 이런 자리를 조금 더 저희도 민간 차원에서 많이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앞으로 여기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들이 또 앞으로 뭐 정책적으로 어떻게 디벨롭이 시켜질지를 같이 모니터링하고 응원하는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건축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청년 정책 간담회를 일회성으로 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재단하고 뭐 저희 건축 정책을 담당하는 국책연구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이 뭐 어떻게 보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뭐 정책 간담회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가면서 뭐 청년 주거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모든 게 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뭐 주거는 주거, 일자리면 일자리 이런 걸로 이렇게 나눠서 접근할 수가 없어서 뭔가 이렇게 포괄적이고 어떤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어떤 그런 솔루션들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좀 전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통의 방식으로서 이번에 아이디어 공모전이 굉장히 많이 제안했던 이제 앱 기반으로 뭔가 이게 실시간으로 의견들을 수렴하고 의견들을 모아내고 그것들이 바로바로 뭔가 이렇게 정책 연구자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뭐 좀 지속적인 그런 어떤 논의 자리가 또 이런 청년을 대표하는 청년재단하고 함께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이정현 대표님이죠. 사회적 협동조합을 또 맡고 계시는데 또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아이디어 정책 공모전을 보면서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정책이라는 단어나 용어 자체가 일반 시민들한테는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사실 저보다 어린 세대들한테는 더더욱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책이란 게 결국엔 법이고 나랑은 좀 거리가 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용어인데 이런 정책 공모전에 보면서 이번에 제출해 주신 것들도 그렇고 이번에 수상하신 부분들도 다 일상생활에서 적용이 가능하고 제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부분들로 진짜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서 공모가 된 것 같아서 일반 국민들이나 아니면 저를 비롯해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충분히 제시해 주신 아이디어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공사장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공사장에 대해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도 많이 공감을 하게 됐었고 저의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놀거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더더욱 많이 만들어져서 좀 국민들의 생각도 많이 들어보고 그리고 그 국민들의 생각이 큰 게 아니라 사소한 것들에서 시작한다는 부분들이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앞으로도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정책 그러면 굉장히 좀 딱딱하죠. 그리고 정책은 막 이야기하신 대로 일단 시민들이나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정책은 나하고 상관없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정책이 이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면 아까 이제 안전 측면에서 보면 내 생명하고 직결돼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때서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어떤 일들이 생겨나고 나서 사후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처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먼저 예측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안전과 행복들을 더 증진시킬 수 있도록 뭐 그런 어떤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실은 이제 아까도 나왔던 이야기지만은 그냥 그 어떤 중앙부처나 연구기관만이 자신들의 어떤 시선으로 정책을 만들고 또 시행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하고의 어떤 열린 소통 끊임없이 아까 이제 작고 사소한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을 정책 차원으로 그것들을 이렇게 보듬어 안아야 되는 건지 이런 거가 어떻게 보면은 정책 위반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실 좀 부족한 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귀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자, 우리 이제 정책의 현장에 가장 최전선에 계십니다. 이제 중앙부처인 국토부에 계신 우리 또 건축 정책을 또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건축 정책 과장님이신데요. 이진철 과장님 어떻게 오늘 이제 뭐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에 이제 여러 그 수상작들 발표도 좀 보시고 또 추가적인 의견도 들었는데 뭐 당장 뭔가 건축 정책으로 좀 반영해야 되는 아이들도 많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예. 갑자기 제 순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또 마이크를 주시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예, 보통은 그렇습니다. 예, 일단 저는 이제 먼저 참가자분들 모두에게 오늘 수상하신 분들도 포함을 해서 수상을 못하셨지만 또 참가해주신 많은 분들 또 지금도 또 그 유튜브로 나중에 이제 공개가 되겠습니다만 같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실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이 3회째 세 번째인 건축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인데요. 사실은 이것의 가장 큰 목적은 공감입니다. 여러분들께 건축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달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생활입니다라고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번이 3번째고 저는 이제 작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이것도 건축 정책에 담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청년들이 또 많은 응모자들이 그걸 이미 이제 자각도 하고 자신감을 갖고 계신 걸 보고서 우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 다행이다. 우리 아이디어 공모전 프로그램은 성공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저는 얻게 됐고요.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요. 보면 사실은 건축하고 관계 없어 보이는 모빌리티가 관계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모빌리티는 건축에서 충전 인프라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을 주차하는 것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모빌리티는 완성이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UAM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도 건축이 제대로 정책으로 받아주지 못하면 그것이 실생활에서 자기 역할을 못해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많은 가능성들을 봤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등수랑 관계없이 정말 이게 저희가 어떤 부분들은 법에 근거가 좀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것이 법에 있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릴 일이 절대로 아니고 국토부가 아직도 국민들에게 건축 정책을 정확하게 다 충분히 알리지 못했구나. 좀 더 보완하고 더 풍부하게 가져갈 정책들이 많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응모자들께서 다 주셨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일일이 한 개씩 찝는 것은 제가 시간상 제가 말을 잘할 자신은 없지만 많이 할 자신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국토부와 아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이 공모전은 절대로 영재 발굴단이 아닙니다. 대단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저희가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모두가 느끼는 얘기들을 같이 꺼내놓고 같이 토론합시다라고 하는 자리니까 이후에 매년 이어질 우리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편한 마음으로 그냥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내년도에 우리 또 건축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홍보까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 정책을 이제 연구하고 있는 이제 사실은 건축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이죠. 국내 유일의 이제 건축공간연구원입니다. 중앙부처인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 건축공간연구원의 또 건축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건축정책본부의 김영현 본부장님께 오늘 이렇게 아이디어 공모전에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그 건축 정책과 관련된 여러 정책 연구에도 굉장히 당장 반영할 만한 그런 아이들도 많은데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건축 정책 본부를 맡으면서 제일 질문을 많이 받는 게 대체 건축 정책이 뭐냐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 대상이 뭐고 범위가 뭐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럼 이제 저도 그 건축 정책에 대한 근간이 되는 건축 기본법이 있습니다. 기본법에 있는 내용을 수백 번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답을 좀 잘 못 찾았었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오늘 공모전에서 여러 국민들이 저희한테 또 좀 많이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작품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감동적이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선은 건축 정책을 할 때 항상 선배님들께서 얘기를 하실 때 건축은 이제 건축물만 위해서 다루는 그런 법이 아니다. 그리고 건축 정책은 건축물 바깥에 있는 공간 환경 그리고 공공 공간 경관까지 다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법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우려했어요. 맨 처음에 이제 공모전이 만들어지고 이제 정책이 아이디어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건축을 위한 그런 건축물을 위한 좋은 건축물을 위한 정책들만 이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도시 문제들을 많이 짚어주셨거든요. 도시 문제들을 많이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문제들을 짚어주고 그런 것들을 건축을 위한 그런 정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건축을 통해서 그런 도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제시를 해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저한테도 많이 그동안에 반성하고 배우게 되는 계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15년 동안 건축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과거의 초기 단계에 저희가 건축 정책을 발굴하거나 노력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어쩌면은 지금처럼 도시 문제를 해소를 하고 국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주자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어떻게 보면 잠깐 간과하고 건축 산업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아니면은 건축인들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건축물이 어떤 생산 과정을 가져야 되는지에만 너무 초점을 두지 않았나라는 반성도 또 한편으로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보니까 국민들이 이미 건축 정책에 대해서 인식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높고 오히려 저희한테 가르쳐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3회째인데 어쩌면은 건축 정책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15년 전에 이미 같이 출발을 해서 15회가 됐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내년도에도 더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응모를 해주셔서 더더욱 이제 건축 정책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현 본부장님, 추가적으로 저도 이제 오늘 그 우수작들 발표하는 거 내용을 이렇게 보고 또 저기 이제 붙어 있는 수상작들 에세이 이렇게 보면은 기술 기반의 특히 이제 안전이나 소통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아이디어 공모전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를 본인이 직접 뭔가 이렇게 한번 실현 기반으로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2단계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기술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앱도 개발하고 한번 직접 한번 좀 해보는 단계까지 그거를 이렇게 좀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예.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미 1회하고 2회 때 나왔었던 것들은 이제 건축정책 기본계획에 담으려고 이제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 오늘 그 1등 수상을 했었던 그 BIM 같은 경우에도 앱 개발이라든가 정말 실천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예산 사항이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과제 발굴을 또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같이 협력해서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하고 과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내부적으로도 좀 검토를 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장려상 수상작 중에 이제 그 시민으로부터 공개 공지 이것도 사실은 뭐 공개 공지가 갖고 있는 문제점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이용해 보면서 뭐 뉴욕의 그런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앱도 소개를 하면서 발표를 해줬는데 이런 아이들도 저희가 당장 뭔가 이렇게 한번 좀 테스트해 볼 만한 그런 아이디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끝나지 않고 아이디어를 뭔가 이렇게 실현 단계까지 한번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한번 좀 뭐 내년에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좀 빠른 시간 내에 한번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여튼 그동안 심사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 읽어주시고 또 그 고민들을 함께해 주신 우리 김정빈 시립대학교 교수님 심사위원장님께 마이크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한번 건축 정책 아이디어에 제안된 내용들하고 또 건축 정책 차원에서 이런 시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 특히 청년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들을 건축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좀 안고 가야 되는 어떤 과제 뭐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 좀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하니까 갑자기 부담이 되는데요. 아까 총평에 이제 말씀드린 거 외에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이제 앉아서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이 건축 정책 공모전이 한 10년 전에 봤던 런던의 어떤 사례를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때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런던에서 굉장히 방치된 공간을 청년들이 찾아가지고 거기에 뭘 할까 제안을 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보이스 타워라고,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낸 작업들이 있었어요. 그게 그 지역의 어떤 문제를 그 지역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느끼면 그 보이스 타워에 올라가서 정말 그러니까 임금님기는 당나귀다 이런 것처럼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우리 동네에는 뭐가 필요하다 이런 공공 공간을 만들어내는 제안이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건축 정책 공모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도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을 살아가는 도시민들한테 이런 보이스 타워의 역할을 시작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오늘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건축 정책이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더욱 다가가고 공감을 얻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정책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도시 설계, 건축 설계 디자인을 하는 사람인데 항상 디자인을 하다 보면 제대로 된 정책, 제도가 기반이 없으면 결국은 실현되기 어려운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가지고 정말 새로운 정책 또 개선된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그 굉장한 힘을 가지고 많은 부분들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것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안전 소통에 관한 우리가 미처 누구나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사소해가지고 그 시스템 안에서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만큼 사소한 것들을 우리 청년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세대들이 짚어줬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스템에 매몰되거나 기존의 어떤 정책 바운더리 있으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이 공모전들을 통해서 더욱 짚어주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 체감되는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을 더 정말 신경 쓸 수 있는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1년 동안 한 일들 중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기도 했던 것 같고요. 이러한 공모전 단순히 그냥 공모전이 아니라 그 원장님 그리고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액션 해야 할 때 이제 3회 저도 많이 기대되는 바였거든요. 이제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액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빈 심사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이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그리고 또 특히 우리 또 청년들의 보이스타워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저희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의 내용들을 좀 더 탄탄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액션까지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 공모전 부분들의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상자 중에 뒤에 오늘 나는 왔는데 꼭 한마디 하고 가고 싶다 하고 계신 분 있으면 마이크를 드릴게요. 혹시 누가 있을까요? 우리 에세이 부분에 우리 유강현. 네, 장려상 수상자 유강현입니다. 일단 오늘 공모전 시상식과 간담회 하면서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건축 정책이 저희 건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환경까지도 포함시키고
안전 소통과 관련된 얘기도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축 정책도 단순히 건축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 생태까지 포함시켜서 또 최근에는 기후 변화, 환경, 생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결부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 부분이 그런 부분을 포괄해서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이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지만은 비단 이렇게 굉장히 좁게 건축으로만 뭔가 이렇게 시야를 가두는 게 아니라 생태 환경 뭐 이런 포괄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환경 전체죠. 이런 부분까지를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지만 문제의식은 굉장히 이렇게 초점을 명확하게 잡아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또 내년 제4회 아이디어 건축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더 많이 또 이렇게 제안되기를 또 바라봅니다. 혹시 추가로 뒤에 꼭 나 한마디 하고 싶다라면 한 분만 좀 더 시간을 좀 드릴게요. 혹시 계실까요? 이쪽으로 누가 있으려나? 우리 두 분 중에 누가 있을까요? 마이크를 좀 줄까요? 제가 또 다시 긴장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토목 쪽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아무래도 좀 딱딱한 느낌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생각보다 내가 너무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나. 건축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 바로 옆에서도 바로 볼 수 있을 만큼 친숙한 것이었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제가 이번에 동생이랑 같이 이번 공모전을 나갔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동생이랑도 친해지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저에게는 상당히 뜻깊은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더 반가운 소식이네요. 우리 건축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 형제를 더 이렇게 좀 두텁게 만드는 계기가 또 됐다고 하니까 예. 아까 침수 피해 차수벽이었나요? 동영상으로 제안한 부분이었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늘 반복되는 동영상에서 제안한 건 늘 반복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그 차수벽 하나로 정말로 이렇게 완벽하게 그 안전을 유지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정책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건물주나 뭐 이런데 임대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금 더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건축 정책을 담당하는 저희 이제 건축공간연구원 안에도 보면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건축 정책을 다루는 공공건축지원센터도 있지만 국가한옥센터, 또 건축자산진흥센터, 보행센터, 그 다음에 녹색건축센터, 또 고령친화센터, 그 다음에 경관센터, 보행센터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결국은 이것들은 모두가 다 국민들이 살아가는 안전하고 행복한 삶터하고 다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올해도 굉장히 시사적인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제안이 됐지만 또 내년 4회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이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터의 문제에 또 어떻게 보면 청년을 포함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정말로 정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공모전이 되기를 또 기원해 봅니다. 오늘 그동안 이 건축 아이디어 공모 올해 3회째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수상을 한 뒤에 앉아 계신 우리 9분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와 또 청년정책 간담회 함께해 주신 세 분의 청년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심사를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이끌어준 우리 김정민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함께하고 또
향후 이 아이디어들을 건축 정책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실 우리 두 분입니다. 건축공간연구원의 김영현 건축정책본부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토부의 건축정책을 총괄하시는 이진철 건축정책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3회째 처음으로 청년 정책 간담회를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수상자들한테 시상식만 하라고 끝나버리는 것보다 뭐 또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도 같이 하고, 또 심사에 참여하신 우리 청년 대표님들께서 심사의 과정에 나온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또 건축 정책의 현장에 또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듣게 돼서 너무나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행된 제3회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과 그 다음에 청년 건축정책 정책 간담회를 이걸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